그렇죠. 리밸런싱. 밸런스를 해야 될 때가 오고 있다. 저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야, 마이너스가. 리밸런싱 해야 되는 항목들의 마이너스가 너무 큰 거야. 과감히 버리세요. 내가 틀렸다는 거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어렵죠. 작가가 말한 자기 부정, 자기 부정. 내가 왜냐면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왜냐면 실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니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최근에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 아 이게 진짜 마음에 안 든데. 그 지금 막 추가 매집했던 상황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마음에 들 수가 없죠.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이게 마음에 든다? 아니 그냥 이렇게 떨어진 거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매집한 지금 그 모양 꼴이 있잖아. 그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각각의 비중들 추가 매집한 것들 막 이게 너무 덕지덕지인 거지. 아 보기 싫구나. 조각해 가서 가는 거니까 조각해서 작품을 만드는 거라면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게 예쁘게 만들어지지? 잘 안 만들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확 뒤집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20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저희 너무 안 이뻐 지금. 10년은 가야 되지 않나? 그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거 확 뒤집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 진짜 그냥 하다가 이제 계속 교육 받고 하시면 선생님만의 그 원칙을 만들어서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네 맞아요. 사람들은 이게 네. 쉬운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만의 원칙을 만들어서 이 말이 거의 엄청난 말인데 이 원칙을 만들어서라는 그 말을 하려면 이 좀 기초적인 것도 다 당연히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이해, 뭐 주식에 대한 이해, 뭐 역사적 맥락, 뭐 통찰력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하나 없이 이 시장에 돈 주러 오는 거죠. 돈 주러 오는 건데 그거 어려운 거. 그걸 하려면 선생님은 충분히 역사, 뭐 철학 잘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그러니까 제가 말한 기초는 채권, 주식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뭐 과학 상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학 상식. 뭐 V는 IR도 되게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이거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 몰라요. 이거 되게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시험에 가장 오매 법칙이라고 하잖아. 오매 법칙. 재밌는 게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압력이라는 거 이게 압력이고 이게 흐름이거든요. 이게 저항이야. 그러니까 저항이 없으면 압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나만의 압력이라는 게. 선생님이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건 시대의 흐름인데 시대의 흐름을 내가 얼마나 저항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힘이 파워 이게 볼륨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라진다. 이게 이런 것도 과학적 상식이고 뭐 E는 mc제곱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 이거 사람들이 이거 그냥 아인슈타인의 3대스 원리하고 끝나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왜 나왔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뭐 이게 투자랑 관련이 있냐. 이게 기초 상식이에요. 이런 것들 토대 위에 투자가 쓰는 거지. 왜냐면 이게 시대 이념이기 때문에. 시대 이념이라는 거는 내가 이런 거 없이 시대 이념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수준에는 질량 이꼴 에너지라는 거야. 에너지가 있으면 질량이 있다라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항상 이게 빛이라는 건 결국에 우리가 상수잖아요. 뭐 우리가 변할 수 없는 진리야. 그러니까 진리 속에서 나의 질량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세상의 에너지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중학교 수준은 그러니까 이런 거지. M이 1이고 C가 2다. 그럼 2는 뭐냐? 이거는 이제 산수.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자면 이제 이걸 이제 응용을 해서 이제 철학적으로 바라보면 이제 M이 들어가는 공식을 이제 찾죠. F는 MA잖아. 이런 것도 이건 이제 뉴턴의 제1법칙이잖아요. 왜 이 법칙이라고 하냐? 이게 지구상에서만 통용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럼 이거라는 건 이런 건 또 이건 또 이런 맥락인 거죠. 힘을 내가 느껴. 그럼 질량이 있다는 거야. 왜냐면 지구라는 속에서는 0의 그 어떤 세계가 없기 때문에 가속도는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빛이 0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럼 F가 존재하면 그러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 공기는 질량이 있냐? 있죠. 왜? 내가 바람이 흐르면 힘을 느끼잖아. 그럼 질량이 있는 거야. 그럼 내가 포스를 키우면 질량이 그러니까 즉 포스는 에너지와 비례하는 거지. 이제 에너지와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러니까 과학적 상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다못해 음식 만드는 거 뭐 이 기초 지식의 건강 이런 것까지 왜 케미에서 이런 걸 다 다루냐? 이런 걸 다루지 않고 해서 시대 이념을 올린다? 이게 가장 무거운 거야 시대 이념이. 얘네들이 그 토양이라고 토양에 이런 걸 쌓아야지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근데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 최소 중학교 때 다 배우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워요. 다 까먹어. 근데 그래서 물어봐. 이거 왜? 왜냐면 나는 그때부터 왜 공부를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험 중요하대. 그거 중요하다 어떻게 뭐 무식해가지고 아 인생에서도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진짜 중요한 줄 알고 진짜 중요했어. 근데 진짜 중요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아 그래서 이런 걸 배우고 뭐 하다못해 지구의 지각 구조라든지 뭐 멘틀 내핵 뭐 이런 거 왜 있고 뭐 모로 비칠지 불연속력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투자하면서 알게 됐어. 아, 이게 아 진짜 중요하구나. 이게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저변에서 단단한 바닥을 만들어준 위해서 내가 그러니까 혼자 쓴다는 거죠. 쓴다는 걸 알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학창 시절을 무시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극단이야. 아예 학교가 필요 없다. 학교 내용을 무조건 알아야 된다. 양극단이 이게 양극단. 그러니까 이게 중간을 어떻게 잘 학교 내용도 중요해. 난 사실 학교 내용 안 중요하다는 사람 이해를 못하겠어. 이게 중요해. 그 중요한 걸 어떻게 내가 쌓아가느냐, 그러니까 잘 활용하느냐인데 그 막 유튜브 보면 학교 다녀야지 말아야 된다. 누구는 무조건 학교를 가서 뭐 학벌주의 된다. 아니 그걸 잘 이용해서 시대를 잘 이용한 사람이 되려면 그걸 잘 알아가야 되거든요. 어렵죠. 이런 것까지. 이제 여기서 이제 갑자기 여기서 이제 이광수의 문학이 들어온다. 아 그럼 어렵지. 갑자기 과학하다가 문학하잖아. 다 그러면 역시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뭐 갑자기 사상이 들어. 사단 7정 어쩌고 뭐 이러면은 돌아요 이제. 아 이게 왜냐면 이게 뭐 한두 가지 해야 될 게 아니거든. 공부를 하는 게 갑자기 과학을 하다가 동양 철학 하겠다?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바탕 위에 그게 시대의 자본가라는 건 모든 것이 세상이 해석이 돼야 되는데 자본으로서 자본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렵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마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20대 동안 공부를 했다는 게 자기가 왜냐면 이 선생님은 이과 문과가 없었어요. 근데 저 때만 해도 누나 때만 해도 이과 문과 있었어. 그러니까 문과를 안 가면 사단 7정을 안 배워. 퇴계 이황의 이기론 그걸 안 배운다고. 내가 문과를 가잖아? 상대성 이론이 뭔지 몰라. 세포에서 DNA의 합성 구조를 안 배워. DNA가 뭔지 모른다는 거지. 알긴 아는데 들어만 봤지. 이게 DNA가 뭐고 RNA가 뭐고 뭐 이런 걸 몰라. 하다못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거든요. 바이러스도 종류가 DNA냐 RNA냐 갈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졌지. 나는 근데 운이 좋게도 동양 이과를 선택을 해서 왜냐면 이과는 혼자 찾지 않으면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육의 시스템상. 근데 문과적인 거는 유튜브 치면 많아 생각보다. 도울 선생님이라는 이런 거 있는데 이과적인 거라는 것도 갑자기 인테그랄 그런 거잖아. 이거 유튜브에 잘 안 나와. 인테그랄 fx dx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저도 뭔지 제대로 모르진 않는데 이거라든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한 이게 유튜브에 내가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은 실생활과 접촉하기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는 가끔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요. 문과 갈지 이과 갈지 모르겠다. 그럼 일단 이과를 가라. 왜냐면 이런 내용은 진짜 내가 도서관에 처박히지 않으면 어렵다. 근데 문과적인 내용들은 생각보다 책도 많고 철학적인 것도 많아서 풀어줄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데 이과적인 철학적 왜냐면 우리가 동양 문명권 자체가 이과를 만들지 않았다니까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문명권에서 사단 7정이라든지 왜냐면 우리 집회를 보면 세종대왕님 얼굴만 하더라도 웃는 표정이 없고 묻는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싫은 표정이 되게 오묘한 표정, 이게 유학적 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집회마다도 동양 철학이 느껴지는데 이런 거는 서양 철학이 느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개념, 그러니까 그 케미에서 그런 교육들을 이제 커리큘럼화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내가 미분 적분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문화적, 저도 그거 배우고 싶긴 한데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라는 그 당위성은 이해가 돼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동양 철학하고 연관이 돼서 그게 어떤 기초를 만들어야 그래야 이제 내 사고가 점핑이 되고 설명을 할 때도 예시가 풍부한데 어렵다는 거지.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서 갑자기 사단칠정으로 넘어가면 이제 벙진다, 벙쪄요. 그리고 지금도 과학이 있지 무슨 생물이 있고 뭐 물리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화학이 있고 다 같은 거거든요. 근데 서울대학교 뽑으면 2주에도 선택해서 뽑잖아. 누나 그쵸? 물리 뭐 생물 아니 이게 다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나중에 보면 생화학을 공부를 하잖아요. 이게 화학인지 생물인지 헷갈려. 헷갈린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왜냐면 케미는 이런 거 안 알려 이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문과적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도움이 많이 됐어. 왜냐면 20대 자체를 약대에 보니까 과학적 사고는 무궁무진하게 퍼졌는데 케미에서 인문학적인 사고가 터지니까 폭발이 되는 와중이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어렵지. 이게 오기가 왜냐면 문과에서 여기도 문과 내용을 배우면 이게 폭발하기가 어려워요. 이과적인 그 토대가 안 잡히기 때문에. 아마 누나가 오래 있었던 거는 누나가 그래도 이과를 기계공학과, 기계 맞잖아요? 전자공학과였나? 기계 쪽을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받아들여, 그게 지금 와서 보면 아,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 하는데 그게 아마 믹스가 될 거야. 그게 철학이 되니까. 그런 게 느껴져요. 하여튼. 근데 또 이게 부족하면 또 이제 예술적으로 이제 뭐 피아노라든지 이런 게 또 부족했는데 다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다 하니? 악기도 다르고 다 하니? 그래서 백수가 돼야 돼. 선생님이 왜 백수로 데려가냐면 기초를 쌓으려면 백수가 돼야 됩니다. 하다못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기초가 탄탄히 된 상태에서 투자를 깔아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은 다 같이 해도 돼요. 다 같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투자도 하면서 이 기초도 배워가면서 하면 이제 좀 풍부하다. 삶이 이제 뭐 학교, 직장 뭐 이렇게가 되지 않고 좀 풍부한 그런 삶이 되는 것 같아요. 지루하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같이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대. 불안하진 않아. 불안하다기보다 기대는 되는데 왜냐면 이런 것들을 할 게 많잖아. 내가 앞으로 기초를 쌓아갈 게 많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투자도 있고 그러면서 불안하진 않은데 그 친구들 보면 안타깝지. 그렇다고 또 선생님이 옆에 사람들한테 투자 얘기 하라고 하지 말잖아요. 꼭 잡고 가만히 있는 거야. 불안하시죠? 저도 불안한데 이렇게 하면서 가야지. 뭐 자본주의를 아세요? 전도주의를 안 해. 옛날에는 막 전도주의를 했어. 투자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꾸 수행을 하고 있어. 수행. 말하지 말자. 그래서 유튜브를 찍는 건 알긴 아시더라고. 근데 나보고 이제 유튜브 왜냐면 유튜브를 이제 날 찍는다고 하니까 모르는데 유튜브를 찍으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 하니까 무슨 얘기 한다고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할까 내가 참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투자자니까 뭐 이렇게 내가 담을 수가 없는 그래서 경제 이야기합니다. 경제 이야기합니다 했는데 그런 얘기가 됐죠.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도 그 포트폴리오라는 게 그런 어떤 밸런스를 잘 잡고 그런 기초가 우리는 다 기초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초가 쌓아가면서 원칙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인사이트.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태제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뭐죠? 밸런스? 성원이 포트폴리오 핵심 뭐예요? 보통이 생각하는 포트폴리오 핵심은? 우리 다 아는 뭐 시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쵸. 시세를 놓치지 않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지. 선생님 했잖아. 시세를 놓치지 않는 거래.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고민을 많이 했어. 시세를 놓치지 않는 게 무슨 말인가. 서울대학교 이제 막 걸으면서 저게 무슨 말이지? 시세를 놓치지 않는다는 게 내 말로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시세를 놓치지 않는다. 그럼 분산 투자 쭉 깔아가지고 다 까는 건가? 깔아서 1000% 되면 시세를 놓치지 않는 건가? 다 깔아서 다 사는 거야. 다 사.
그러면서 뭐 내 고정관념을 버리고 뭐 내가 말하는 뭐 외국인이 많아. 그게 뭐 고정관념일 수도 있어 하면서 많은 것도 사고 적은 것도 사고. 그래서 막 매출이 올라가는 거 아니면 정체되는 거 뭐 이렇게 다 사. 이게 진짜 다 사는 게 시세를 놓치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시세를 놓치지 않는. 이게 방금 말한 인사이트를 지닌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 같은 말이다. 인사이트를 가자. 인사이트. 내 투자에서 어떠한 인사이트를 내느냐, 그게 나의 포트폴리오의 시세를 놓치는. 그러니까 선생님의 이야기에서 선생님이 뭐를 놓쳤냐면 상장 페이지 뭘 담았죠? 근데 그렇지, 펜테크 리텔. 그리고 뭘 얘기했어요? 나는 뭘 몰랐대. 이게 나올 줄 몰라서 상장 페이지. 맞아, 스마트폰이야. 선생님이랑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면도 깎는 그 이야기랑 똑같은데 이걸 왜 얘기했냐는 거야. 즉 스마트폰을 내가 인사이트로 형상화시키지 않았지만 내가 생각하지 않았다면 재무제표가 아무리 좋아도 있잖아요. 망한다는 거야. 그리고 2010년도 때 스마트폰 기업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세가 날 수가 없어. 나긴 나는데 내가 시대의 권력과 같은 그 어떤 것을 캐파가 달라요. 물론 음식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올라. 하지만 그걸 떠나서 내가 스마트폰을 안 갖고 있다? 스마트폰 관련 주식을 안 갖고 있다? 그러면 유튜브가 없고 구글이 없는 거야. 근데 유동성을 담을 수 있는 풍부한 주식들을 내가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식들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진정한 시세라 한다고 한다면 그 우상의 양을 내가 만끽할 수 있다면 그 시대를 읽지 않으면 담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를 놓치지 않는다는 이 말 안에서 내가 어떠한 인사이트를 갖느냐, 그 인사이트의 수준만이 포트폴리오의 수준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트코인 예를 들면 인사이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해야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는데 많은 분들이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뭘 얘기할 것 같으세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역사성이 왜 비트코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역사성을 물어보잖아요. 한 명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돈을 벌어서 유지한 사람도 본 적이 없지만 비트코인이 왜 나왔을까? 역사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고인돌 시절부터 얘기를 하라는 얘기야. 비트코인이 고인돌 시절부터 끌고 와야 되는 역사를 안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혁명을 하잖아요. 왜 혁명으로 가는 거지? 농업혁명을 하면 우리가 잉여 생산물이 나오거든요. 그럼 뭐가 나와 그때? 조장을 하지. 잉여 생산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농업혁명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화폐가 나와. 금속 화폐가 나온다고. 그쵸? 그러면 자, 그 다음 혁명이 뭐죠? 농업혁명 다음에는 산업혁명이잖아. 그러면 이때는 잉여 생산물이 폭발해서 어떤 말이 나오냐?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나와. 그러면 이 금속 화폐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이 안 돼. 이게 화폐의 공급량 자체가 그 수요량을 감당이 안 돼. 화폐도,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이 많이 있으면 그만큼 그걸 살 만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찍어 만들 수 있는 금속 화폐가 한계가 생기는 거야. 그럼 뭐가 등장하냐 여기서? 종이 화폐가 등장하는 거야.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무슨 혁명이죠? IT 혁명이 일어나요. IT 혁명. 이게 이제 가장 그 다음에 혁명. 우리가 그 시기에 살고 산업혁명이라는 게 우리가 지나서 그게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거지. 그 당시에 있을 때는 그게 산업혁명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IT 혁명은 아직도 공허해. 지나봐야 이게 진짜 IT 혁명이라는 걸 아는 거야. 우리가 IT 혁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태제가 뭐냐면 가상 공간이라는 게 나와. 우리가 없는 실체,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를 만드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도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나와. 그럼 종이화폐가 반당이 돼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나오죠? 가상화폐가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놓친 거죠. 저도. 이걸 놓친 거죠. 이게 인사이트라는 거야. 이랬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나오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자산으로서 뜰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거를 인사이트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할 수,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하고 내가 비트코인을 투자한다, 투자할 만하죠. 근데 유튜브에서 이런 거나 혹은 개인들이 이 화폐의 역사, 왜 화폐가 존재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에 대한 역사성을 이야기하거나 그걸 왜 투자해야 된다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돈 벌려고 꽂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인사이트 속에서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로 담겨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가 주식을 짜지만 주식을 뛰어넘어서 케미가 진짜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이런 게 탁탁탁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의 과정인데, 아까 어떻게 보면 농업혁명에서 잉여 생산물이 나온다는 과정 안에 속에서 이게 사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 딱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챗 GPT가 나온다. 그럼 뭐가 딱 나와야 돼. 딱 나와야 돼. 그게 인사이트. 사실 그게 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도 항상 뒷걸음질만 잡고 있어.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해석만 되는 거지. 그럼 내 인사이트에서 과연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나? 물론 음식료도 놓치지 말아야 하고, 뭐 건설, 우리가 의류 이런 거 놓치지 말아야 하죠. 근데 그거는 투자에서 큰 태제를 봤을 때 의식주에서 생필품에 대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지만 인류가 진짜 가야 하는 길, AI, 아까 말하는 자율주행, 그리고 뭐 전기자동차, 친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마. 그런 걸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포트폴리오로서 어떻게, 근데 이거는 또 어떤 맥락에서 볼 수 있냐, 이게 이러한 과상화폐라는 거 저의 그 해석이고 이게 다른 식으로도 유추가 될 수 있어요. 저도 모르겠지만 유추라는 건 개인의 역량과 공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차트라든지 재무제표표, 뭐 시대의 어떤 그 사람들의 사상에 따라서도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런 어떤 역사뿐만 아니라 그런 걸 다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다라는 어떤 그리고 나의 나이와 상황과 그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나의 상황에 따라. 왜냐면 저는 지금 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현금 비중이 많아요. 시장이 많은 것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일을 못할 수도 있거든. 그게 뭐 시장이 안 좋아서 그게 시기가 맞을 수도 있으면 그때면 이제 시장과 내가 혼연일치가 된 거지만, 안타깝게도 그렇다는 말. 그러니까 나의 상황과 시장에 맞춰서 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자본가라는 거죠. 그게 자본을 유통시킨다는 거고, 그것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내가 자본을 일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식도 하나의 자본이라는 거지. 그 자본을, 그러니까 자본을 유통시킨다는 그 말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유통이라기보다 앞으로 만들어갈 것에 대한 유통도 한다는 거예요. 자본가의 역할이 두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가의 조건, 뭐 자본을 유통시키고 있느냐, 그리고 자본을 일하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을 구분짓지 말라는 거죠. 내 하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니까 자본 유통이 되는데 노동이 유통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자본가의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주제가 자본이에요. 자본이 나오죠. 자본이 나와서 여기서는 제가 어떤 설명을 했느냐, 자본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자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본은 시대의 도구다. 도구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의 상품이기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그 도구는 사실은 인식의 대상이기 때문에 허구다. 중이라고 하죠. 중용의 중. 그래서 나의 용의 개념이 생기면 그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선생님이 자본에 먹힌다는 말을 많이 하죠. 내가 주체적인 인식을 가졌는데 자본이 먹혀버리면 의술이 상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그래서 자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철학적 태제로 선생님이
약간 미끼를 던져놓은 게 know yourself라고 했죠. know yourself. 여기서 know yourself가 나와 갑자기 생뚱맞게 자본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왜 know yourself가 나오냐? 가장 허브 중에 허브는 너다. 네가 가장 허브다. 그런 아주 철학적인 멘트를 딱 날리고 이제 자본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이 자본의 그 기능은 두 가지가 있죠. 혁신과 재분배가 있죠. 그래서 그 예시로 데일 카네기 얘기했죠. 카네기. 그냥 기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큰 파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혁신과 재분배는 같은 맥락으로서 혁신이 하지 않으면 파이를 크게 만들 수 없으니까 재분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파이를 어느 정도 크게 만들면서 재분배가 동시에 돼야 된다. 이게 자본의 역할이 돼야 된다. 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자본가라고 볼 수가 없다까지가 저번 시간에 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투자는 삶이다를 공부한 내용이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혹시 하면 몇 분이 됐죠? 30분. 30분? 그래서 좀 끄고 갑시다.